이화. 숨겨진 진실의 조각들. 망령의 노크가 낡은 창고 안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똑똑똑. 지연은 숨이 멎었다. 누구? 망령인가? 대답은 침묵뿐. 하지만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질질 끄는 듯한 섬뜩한 소리가 귓가에 닿았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공포가 턱 밑까지 차올랐다. 누구냐고 묻잖아!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를 억지로 끌어올려 외쳤다. 삐거. 낡은 나무 문이 열렸다. 그러나 문 너머는 텅 빈 골목길. 칠흑 같은 어둠만이 웅크린 채 그녀를 삼킬 듯 덮쳐왔다. 환청이었나 혼란과 함께 싸늘한 안도감이 스쳤지만 그것도 잠시 그녀의 시선은 바닥에 꽂혔다. 빗방울. 붉고 섬뜩한 흔적이 창고 문 앞에서 시작되어 어둠 속 골목길 안쪽으로 핏빛 길을 만들고 있었다. 핏방울의 붉은 실은 낡은 슈퍼 앞에서 멈춰섰다. 굳게 닫힌 문. 김민정. 심장이 맹렬하게 울부짖었다. 불안이 맹독처럼 온몸에 퍼져나갔다. 그녀는 슈퍼 문을 두드렸다. 절박한 손짓, 마지막 희망을 붙잡듯이. 민정씨, 안에 있어요? 강지영 기자예요. 돌아오는 것은 묵직한 침묵뿐. 굳게 잠긴 문, 그리고 슈퍼 안에서 느껴지는 싸늘한 정적은 형체 없는 공포를 실체화시켜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지연은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다시 어구 창고 안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섰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김순희의 일기장, 그 희미하게 빛나는 진실의 조각들 뿐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낡은 가죽 표지를 펼쳤다. 페이지 위로 스며드는 것은 김순희의 절망적인 목소리였다. 섬에 망령 소문이 20년 전 화재에 밤만 되면 섬뜩해 온 섬이 잿더미. 그때 사람들. 페이지를 넘길수록 불안은 뼛속까지 스며들고 일기장 속 김순희의 공포가 검은 잉크처럼 지연의 영혼을 잠식하는 듯 했다. 바닷가 이상한 그림자 짐승 같아. 꿈 온통 불 검은 연기 울부짖는 소리. 살려줘. 마지막 페이지 검은 잉크 얼룩은 눈물 자국처럼 번져 있었다. 그리고 그 잉크 웅덩이 속에는 마지막 절규가 갇혀 처절하게 울부짖고 있었다. 더는 못 견뎌. 그것이 쫓아와 어둠 속에서 불러. 망령 아니야. 망령이 아니야. 그것은 인간. 마지막 문장은 잉크에 번져 흐릿하게 지워져 있었다. 창고 안은 죽음보다 더 무거운 침묵에 짓눌렸다. 망령 때문일까? 지연은 격렬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 섬을 갉아먹는 것은 단순한 미신 따위가 아니었다. 뭔가 훨씬 더 끔찍하고 역겨운 인간의 그림자가 그 어둠 속에 드리워져 있었다. 다시 일기장 첫 페이지부터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샅샅이 훑어내려갔다. 단서, 아주 작은 실말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온 감각을 곤두세웠다. 그리고 마침내 한 문장에서 그녀의 시선이 멈췄다. 운명처럼 그 문장이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그날 이후 섬 사람들이 변했어. 입을 다물고 서로 경계해. 마을 전체가 그림자 속에 갇힌 듯해. 화재. 모두 화재 때문이야. 그날 지연은 숨 막히는 듯 속삭였다. 화재. 날짜 옆에 손 떨리는 손으로 적어 내려간 작은 글씨가 의문을 섬뜩한 확신으로 바꿔놓았다. 망령도 화재 사건, 섬 전체 잿더미 37명 사망. 지연은 벌떡 일어섰다. 망령도 화재 사건.
20년 전 섬을 송두리째 잿더미로 만들었던 참극. 37명 사망. 단순 사고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나 거대한 비극. 일기장은 침묵하는 섬의 입을 대신해 20년 전 화재가 단순 사고가 아님을, 섬 주민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음을 처절하게 증언하고 있었다. 20년 전 화재, 섬의 모든 저주, 그것이 시작점이야. 그녀는 일기장을 가방에 쑤셔 넣고 망설임 없이 창고 문을 박차고 나섰다. 밤은 칠흑처럼 깊어졌고 끈적한 안개는 섬 전체를 질식시킬 듯 올가매고 있었다. 하지만 지연은 더 이상 그림자 속 망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드디어 진실의 심연에 한 발짝 다가섰다는 섬뜩한 희열이 심장을 맹렬하게 짓눌렀다. 20년 전 화재, 숨겨진 진실, 반드시 밝혀내고 말겠어. 망령도를 덮은 이 썩어 문드러진 어둠, 내 손으로 기필코 찢어 밝혀주마. 지연은 결연한 눈빛으로 어둠 속으로 질주했다. 그녀의 뒷모습 위로 짙은 안개가 핏빛처럼 쏟아져 내렸다. 망령도의 밤은 여전히 깊고 어두웠지만 이제 그 어둠 속에서 20년 전 화재의 진실을 향한 지연의 멈출 수 없는 추적이 시작되었다. 슈퍼 앞으로 달려온 지연은 굳게 닫힌 문을 거칠게 두드렸다. 민정씨, 문 열어요. 안에 있는 거 알아요. 대답은 없었다. 싸늘한 침묵만이 텅 빈 슈퍼를 감돌았다. 지연은 불안한 예감에 문고리를 잡아 돌렸다. 덜컥 잠겨있지 않다. 문이 스르륵 열렸다. 슈퍼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싸늘한 냉기가 훅 지연의 뺨을 스쳤다. 손전등을 켜자 좁고 어수선한 슈퍼 내부가 드러났다. 먼지 쌓인 상품들, 어지럽게 널브러진 물건들, 그리고 카운터 뒤 어둠 속에 웅크린 형체가 눈에 들어왔다. 김민정이었다. 민정씨, 지연은 다급하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괜찮아요? 왜 문을 안 열어줬어요? 김민정은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민정씨, 정신 차려요. 지연이 그녀의 어깨를 흔드는 순간 김민정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듯 흐릿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입술은 바싹 말라 갈라져 있었고 몸은 미세하게 떨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다. 공포, 절망, 그리고 광기. 그녀의 눈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기자님 돌아가세요. 김민정은 쉰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뱉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고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처럼 낯설게 느껴졌다. 여기는 너무 위험해요. 어서 도망쳐요. 무슨 일 있었던 거예요? 누가 당신을 이렇게 만든 거죠? 지연은 김민정의 뺨을 감싸쥐며 다그치듯 물었다. 김민정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횡설수설 웅얼거렸다. 망령이 나를 쫓아와 어둠 속에서 계속 속삭여. 그 순간 슈퍼 뒤쪽 어둠 속에서 섬뜩한 금속성의 쇳소리가 울려 퍼졌다. 서걱 칼날을 가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 지연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길고 마르고 비틀린 형체. 손에는 섬뜩하게 빛나는 칼날을 들고 있었다. 민정씨, 뒤에! 지연은 김민정을 뒤로 밀치며 소리쳤다. 그림자는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다가왔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칼날, 그리고 그림자 전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살기. 지연은 핏빛 나이프를 움켜쥐었지만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저 그림자는 상상 이상으로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그림자가 순식간에 달려들었다. 칼날이 섬광처럼 번뜩이며 지연을 향해 덮쳐왔다. 지연은 간신히 몸을 비틀어 칼날을 피했지만 팔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그림자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칼날은 춤추듯 쉴 새 없이 휘둘러졌고 지연은 좁은 슈퍼 안에서 필사적으로 그림자의 공격을 막아냈다. 그림자의 칼날이 지연의 옆구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고통과 함께 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 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절망적인 순간 슈퍼 문이 쾅 하고 부서질 듯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어둠을 찢는 듯한 날카로운 외침이 슈퍼 안을 가득 채웠다. 거기 꼼짝 마. 움직이면 쏜다. 나 지금 목소리 박 형사였다. 손전등 불빛이 슈퍼 안을 환하게 비추고 권총을 든 박 형사가 숨을 헐떡이며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림자는 갑작스런 등장에 움찔하며 동작을 멈췄다. 잠시의 정적, 그리고 그림자는 망설임 없이 어둠 속으로 쏜살같이 사라졌다. 박 형사는 숨을 헐떡이며 지연에게 달려왔다. 강 기자님, 괜찮으십니까? 다친 곳은? 그의 눈빛은 걱정과 안도감이 뒤섞여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지연은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덕분에 살았어요. 박 형사는 안도하는 표정으로 지연을 일으켜 세웠다. 어둠 속에서 그의 따뜻한 손길이 지연의 차가운 손을 감싸 쥐었다. 망령도의 밤은 여전히 짙고 위험했지만 그 순간 지연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듯한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박 형사의 눈을 마주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박 형사님. 박 형사의 따뜻한 손길은 지연에게 현실적인 안도감을 가져다 주었다. 강 기자님, 우선 여기서 나가시죠. 너무 늦었습니다. 숙소부터 잡아드릴 테니 오늘은 푹 쉬세요. 박 형사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걱정이 묻어났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버틸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슈퍼를 나서는 지연의 다리는 풀려 있었고 팔과 옆구리는 욱신거렸다. 박 형사는 그런 그녀를 부축하며 슈퍼를 나섰다. 박 형사님, 그런데 어떻게 알고 여기로 오신 거예요? 슈퍼를 나서는 길, 지연은 문득 궁금증이 들어 박 형사에게 물었다. 갑작스러운 그의 등장에 대한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것이다. 박 형사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강 기자님과 헤어진 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마을 몇 군데를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어두운 골목길을 향했다. 망령도의 밤이 되면 위험하다는 소문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특히 기자님이 혼자 계시다는 생각에 더욱 불안했고요. 그는 말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골랐다. 슈퍼 앞을 지나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싸늘한 정적,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안을 들여다봤죠. 그때 희미하게 칼날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망설일 틈도 없이 문을 열고 뛰어 들어온 겁니다. 박 형사의 설명을 듣자 지연은 그제야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대한 의문을 풀 수 있었다. 단순한 순찰이었지만 그의 예리한 직감과 빠른 판단 덕분에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지연은 다시 한번 박 형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 형사님. 덕분에 목숨을 건졌어요. 박 형사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천만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혼자 다니시는 건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망령도의 밤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곳이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고 지연은 그의 걱정 어린 시선을 마주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밤거리는 여전히 짙은 안개와 어둠에 잠겨 있었다. 핏방울 자국은 빗물에 희미하게 씻겨 내려가고 있었지만 지연의 마음속에는 선명하게 남아 섬뜩함을 더했다. 박 형사는 섬의 유일한 여관, 해망 여관으로 지연을 안내했다. 낡고 허름했지만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곳이었다. 여관 주인은 박 형사를 보자나 지근 듯 고개를 끄덕이며 방을 내주었다. 여기서 편히 쉬세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 주시고요. 박 형사는 방 열쇠를 건네며 말했다. 오늘 일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연은 힘없이 웃으며 답했다. 별 말씀을요. 저도 걱정됩니다. 강 기자님 혼자 계시는 게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박 형사는 마지막으로 그녀의 안색을 살피고 여관을 나섰다. 방은 좁고 단출했지만 따뜻했다. 눅눅한 곰팡이 냄새 대신 은은한 나무 향이 코를 간지럽혔다. 지연은 문을 잠그고 가방을 내려놓았다. 씻어야 했다. 몸 여기저기가 끈적거리고 특히 칼에 스친 팔과 옆구리는 따끔거렸다. 욕실은 낡았지만 뜨거운 물은 콸콸 쏟아져 나왔다. 샤워기 아래 몸을 맡기자 따뜻한 물줄기가 굳었던 몸을 녹이는 듯 했다. 샤워를 마치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내자 팔과 옆구리의 상처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팔에는 얇게 붉은 선이 그어져 있었고 옆구리는 꽤 깊숙하게 찢어져 있었다. 붉은 피가 멎지 않고 맺혀 있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엉망이었다. 핏기 없는 창백한 얼굴,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곳곳에 묻은 흙먼지와 핏자국. 지연은 서랍에서 비상약 상자를 찾아 소독약과 붕대를 꺼냈다. 따끔한 소독약이 상처에 닿자 숨이 턱 막힐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이를 악물고 상처 부위를 닦아내고 연고를 바른 후 붕대를 칭칭 감았다. 욱신거리는 통증은 여전했지만 그래도 조금은 나아진 듯 했다. 대충 치료를 마친 지연은 침대에 풀썩 쓰러졌다. 눅눅한 이불에 감촉이 낯설었지만 피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눈을 감자 슈퍼에서 봤던 그림자의 섬뜩한 칼날과 김민정의 공허한 눈빛이 떠올랐다. 망령 아니 인간. 김순희의 일기장 마지막 문장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것은 인간. 20년 전 화재. 그리고 그날 이후 변해버린 섬 사람들. 모든 것이 얽히고 설켜 거대한 수수께끼처럼 다가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지연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잠은 편안한 휴식이 아니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어두컴컴한 망령도 골목길에 서 있었다. 짙은 안개는 더욱 끈적해져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고 귓가에는 섬뜩한 바람 소리가 윙윙거렸다. 똑똑똑 창고 문을 두드리던 망령의 노크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지연은 숨을 멈춘 채 뒤를 돌아봤다. 어둠 속에서 스윽스윽 무언가를 질질 끄는 소리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공포가 온몸을 짓눌렀다. 도망쳐야 해. 하지만 발은 땅에 붙박인 듯 움직이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길고 마른 형체, 비틀린 어깨, 그리고 섬뜩하게 빛나는 칼날. 그림자는 김민정이 아닌 낯선 얼굴을 하고 있었다. 20년 전 화재 사건 기사에 실렸던 흐릿한 사진 속 섬 주민의 얼굴이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입가는 비틀린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림자는 칼날을 스윽스윽 가는 소리를 내며 천천히 지연에게 다가왔다. 진실 알고 싶나? 쉰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였다. 숨 막힐 듯한 공포. 지연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림자의 칼날이 번뜩이며 그녀의 눈앞까지 다가왔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피부에 닿는 순간 온몸에 털이 쭈뼛섰다. 안 돼! 지연은 있는 힘껏 몸부림쳤다. 하지만 그림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칼날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격렬하게 울부짖었다. 잿빛 연기가 코를 찔렀다. 숨막히는 불길 속에서 울부짖는 사람들의 절규가 귓가에 맴돌았다. 온통 불, 검은 연기. 지연은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다. 숨이 가빠왔고 심장이 귓가에 닿을 듯 쿵쾅거렸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손발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방 안은 어두컴컴했고 창문 틈으로 희미한 달빛만이 스며들었다. 꿈, 악몽이었다. 너무나 생생하고 끔찍한 악몽.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꿈속의 잔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칼날, 그림자, 불길, 절규. 망령도의 어둠이 그녀의 꿈속까지 침투해 온 듯했다. 창밖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지연은 알 수 있었다. 망령도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꿈보다 더 끔찍한 현실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삼화 예고. 핏빛 안개 속 그림자. 어둠 속 그림자의 정체가 드러날 것인가? 지연과 김민정을 공격한 그림자는 단순한 망령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일까요? 3화에서는 그림자의 정체와 공격 동기가 서서히 드러나며 긴장감을 고조시킬 것입니다. 그림자는 더욱 대담하고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와 지연과 박 형사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3화에서는 더욱 깊어진 미스터리와 예측 불허의 사건들이 펼쳐지며 시청자들을 숨막히는 긴장감 속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지연과 박 형사는 과연 망령도의 저주를 풀고 숨겨진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 3화에서 확인하세요.